30세 이상 한국인 5명 중에 2명은 당뇨 예빈 환자. 말 그대로. 제가 만약에 놓쳤으면 완전 당뇨 급행 여자 탈 뻔한 거죠. 분노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혈압보다 더 무섭잖아. 떡 하나 먹고 싶어도 아우 당 수치 올라가면 어떡하나. 친구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걸 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평소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희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굿모닝 건강 브런치를 든든하게 채워줄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양성우 선생님, 김정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혈당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네, 아마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 당뇨병 환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이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는 다른 질병과 달리 전조 증상이 없고 아주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구화된 생활 습관, 그리고 비만 인구의 증가,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당뇨의 발병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우리 어떤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혈당이 계속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죠. 네. 그러면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췌장에서 만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요. 포도당이 혈액 내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끈적끈적하고 그게 바로 당뇨가 되는 겁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게 당뇨군요. 네, 게다가요, 우리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췌장이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급격하게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영양소의 과잉 상태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감당 못할 정도로 식습관이 그동안 바뀌었고 결국 이게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 전 단계에 놓인 당뇨 예비 환자 수치로 환산하면 약 1,400만 명입니다. 사실상 당뇨의 골든타임, 즉 건강의 기로에 놓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중한 질환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당뇨에도 골든타임이 있나요? 사실 저도 당뇨의 골든타임에 놓였던 환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선생님 내분비 내과면 당뇨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신데 동일 인물 맞습니까 일단? 예, 이제 결혼했을 때 그때가 이제 제 최대 몸무게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그때보다 조금 더 쪘던 제 아들 돌사진입니다. 네, 당화혈색소는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조절 능력 수치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6.5 이상일 경우에는 당뇨, 그리고 5.7 미만일 경우에는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당뇨 전 단계는 이 정상과 당뇨의 중간 단계, 5.7 이상, 6.5 미만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건강신호등을 초록불인 거죠? 네, 초록불입니다. 다행이네요. 환자한테 떳떳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20kg 감량에 성공하고 지금도 혈당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니 근데 혈당이 워낙 변화무쌍하잖아요. 당뇨 전 단계에 초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 1위가 당뇨병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당뇨라는 게 단순히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은 혈관부터 손상이 돼요. 그래서 눈의 망막 손상, 발괴사, 신장 이상.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치매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치매 발병률은 3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뇨의 골든타임이 왔을 때 관리를 잘해야만 우리 생활이 건강한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뇨의 골든타임 그 기로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온 두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 아는 분인데 저랑 같이 개그했던 분입니다. 우리 선정 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 개그우먼 김선정이고요. 네, 저는 김선정의 아빠입니다. 제가 사실은 당뇨 전 단계거든요. 고지혈증까지 있고 저희 아빠도 당뇨로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당 수치가 거의 170 정도로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약으로 안 된다. 인슐린 주사까지 맞았을 정도였어요. 근데 건축 사업을 했는데 그냥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면 그냥 술, 고기 그게 그냥 한 몇십 년이 하다 보니까 물도 되게 자주 드시고 1리터짜리 두세 개 정도? 화장실도 뭐 이렇게 자주 가시게 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좀 급하신 성격에 일찍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먹고 있으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좋으세요. 바로 식곤증이 심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 그렇게 심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당뇨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나가자. 아빠 여기. 나랑 카페 데이트 하는 거야. 카페 데이트. 카라멜리가 뭐지? 아빠. 아니 나도 당뇨 전 단계 전에는 막 그 생크림 게 팍 넣어서 먹었는데 아빠 지금 당뇨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만 좀 먹자. 밥 먹고 나서는 휘핑크림 이만큼 올라간 거 달달한 디저트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근데 그게 약간 중독 같은 느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빵과 커피 모두 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인데요. 특히 이제 정제된 빵, 혈당을 아주 급격히 올리는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밤마다 야식 먹고 뭐 시켜 먹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잠자리 들고. 식후 디저트나 야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식단입니다. 특히 밤에는 이제 활동량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아니 제가 결혼 한 후에 살이 가장 많이 쪘을 때 아빠 집에 두고 간 건데 90kg까지 나갔을 때 그때 입었던 셔츠예요. 당뇨의 골든타임에 있었던 두 분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였습니다. 그냥 스파이크도 아니고 혈당 스파이크. 아이들 혈당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치솟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통 이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이런 급상승이 일어나고요. 이게 반복이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계속 무리해서 일하게 되고 그 결과 인슐린이 나와도 몸이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아니 원래 그 국룰이라고 하죠. 또 이제 밥 크게 먹고 우리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힐링이 되는 태희 씨보다 더한 게 이게 눕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소파 밑에 앉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보지 않나요? 다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가 너무 잠이 와요. 두 분 모두 혈당 스파이크가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누우면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혈관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사례자처럼 식사 후에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음료를 더하는 거는요 혈당을 한 번 더 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혈당에 문제가 생기고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거 좋네. 진짜.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바이오마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의 숫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몸을 회복시키는 지표도 있다는 점이에요. 아닙니다. 해답이 괜찮아. 있어요. 아직 해답이 괜찮아. 있어. 그린라이트 될 수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네. 바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데요. 수치가 올라가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 대사 건강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지방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야, 오늘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저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동엽이를 춤추게 만듭니다, 지금. 한 번만 춤추면 우리가 아쉬우니까 네. 동엽 씨 2번 춤추게 또 해드리죠. 있어요, 또 있어요. 뭐예요?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 바로 GLP-1인데요. GLP-1. 식사 후에 소장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호수는요, 소장입니다. 구슬은 음식물이 장을 지나가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음식물이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면 포도당이 급속도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현상입니다. 하지만 GLP-1이 잘 분비되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음식물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포도당도 서서히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인슐린이 분비될 시간도 확보돼서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요, 몸 안에 혈당 브레이크 같은 존재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혈당으로 인해서 이 GLP-1 호르몬이 감소하면 혈당은 물론이고 식욕 조절까지 어려워지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나왔던 김선정 씨도 체중이 증가하던 때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나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지금 못 쓰니까 저장하자 하고 체지방으로 바꿔서 체내에 저장을 하는 거죠. 특히 혈관이 많고 에너지 저장이 빠른 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다들 싫어하시는 뱃살이 되는 거죠. 결국 혈당을 잘 조절하려면 GLP-1 같은 호르몬이 잘 작동하도록 하되 체지방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도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생님, 저 혹시 부른 거 접니까? 뱃살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저 입에 얘기하신 거죠, 입뱃살. 아니 사실은 이게 곰이 이렇게 몸집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곰돌이가 많이 이렇게 커져 있어요. 아, 곰이 그래 죽을라 그러잖아. 눈 봐요, 지금. 김선정 씨는 혈당 조절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비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 좀 해드려야 되겠다. 우선은 양배추, 참치.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 맛있는 것 좀 해드리려고 좀 챙겨왔어요. 야, 아버지를 위해 식단까지 직접 챙기시니까 아버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효도하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정성으로 한다면 아버지 혈당도 금방 좋아지실 것 같아요. 짜자잔. 자, 막내 딸내미가 차린 식단. 아주 어때요? 맛있겠다. 아싸, 아빠. 어. 이게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어. 일단은 조리 시간이 적은 것부터. 어. 샐러드, 어. 첫 번째. 그다음에 양배추찜, 어. 목살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배추 참치 덮밥.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어야 혈당에 갑자기 치솟는 거를 막아줄 수 있거든요. 드셔보시죠. 네, 그래. 아빠. 어이구, 잘 드신다. 네, 너무 좋은 습관이신데요. 우리가 혈당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셔서 위를 채우고 나면은 우리 좀 공복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은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속은 편하지? 그렇지. 그럼 아빠, 잠깐만 쉬었다가 30분 후에 우리 밖으로 나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아빠,
이렇게 나랑 날씨 좋은데 나오니까 좋지. 그럼 좋지. 그런데 왜 밥 먹자마자 나오지 30분 후로 나오겠어? 음식을 먹고 흡수가 돼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게 어. 30분에서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어떤 분요? 혈당을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분이요. 아빠 잠깐만. 나 따라해봐. 나 따라해봐. 그렇지. 그리고 아빠 숨이 안 차야 돼요. 아빠 걷는 것보다는 빠르게. 대신 조깅보다는 느리게. 아빠 3,000보 이상을 걸었어. 짜자잔. 제가 아빠를 위해서 오늘 풀코스 제대로 짜놨어. 아빠, 내가 전당뇨 단계였을 때 체중까지 엄청 나왔잖아. 그리고 또 아빠도 이제 당뇨시니까 주변에 혈당 건강에 뭐가 좋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홍삼이 홍삼. 좋다고 하더라고. 맞아, 홍삼이 좀. 아빠 한번 드세요. 어. 쭉 드세요. 잘 드시네. 아빠 어때? 맛도 좋아요. 맛도 좋아? 다행이네. 안녕하세요. 이전 혈당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다. 당화혈색소가 5.6 정도 되셨는데 지금 5.2 정도로 정상 범위로 떨어지셨어요. 다행이다. 너무 좋죠. 신랑 됐다. 다행이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또 이제 이게 계속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하시라고.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된다고 좀. 네, 다시 한번 건강을 잘 관리해야죠. 제가 오늘 검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선정 씨가 혈당 관리를 꾸준히 잘 하신 것 같아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홍삼 섭취를 하신 것도 아마 혈당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 홍삼, 바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던 김선정 씨가 혈당 조절에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았던 비법이었죠. 이 홍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홍삼은요, 흔히 아는 면역력 증진 외에도 혈행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뿐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당 조절 기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총 7가지 기능성이 입증된 만큼 홍삼을 안전하게 섭취하면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홍삼이 혈당의 건강 지표인 바이오마커의 주요 지표를 모두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성인 98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홍삼을 섭취한 후에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또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 등의 9가지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디포넥틴은 대저군 대비 홍삼 섭취군에서 6.7% 증가했고요.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 GLP-1은 9.9% 높게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홍삼이 혈당을 조절하는 다양한 경로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정 씨가 이 홍삼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 GLP-1은요, 식후에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또 식욕을 줄여주는 역할로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특히 또 김선정 씨 아버지께서 당뇨병, 치매 그리고 또 고지혈증까지 같이 갖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은 따로따로 생긴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병입니다. 모두 형제의 병이고 모두 혈관과 대사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제 질환들입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 홍삼이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홍삼과 인삼을 함께 섭취했더니요. 12주 뒤에 중심 수축기 혈압, 즉 심장 바로 앞에 대동맥 근처의 실제 혈압이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 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당뇨 환자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니까 근육이 줄어들고 또 포도당 소비가 줄고 또 혈당은 더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럼 당뇨 환자분들에겐 근육 관리도 정말 중요한 거네요. 55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요. 홍삼 섭취 시에 근 감소증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근육량과 근력이 약해지는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홍삼의 근 감소증 개선 효과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요. 혈당 관리가 뭐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섭취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홍삼은요, 하루 권장 섭취량에 맞게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임산부 또 수유부의 경우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혈당 관리에 알려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몸속 신호에 귀 기울이시면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